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해외 치매 마을 이야기를 디멘시아 뉴스에서 1년 반 동안 12편을 썼는데 이 주제로 대중 강연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전에 기사 마감하고 오후에 열심히 장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글꼴이나 뭐 세련된 디자인은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사실 강의하는데 그렇게 안 떨리는데 익숙한 강의 했으면 오늘 막 날아다닐 수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제가 안 떠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피드백, 호응이 너무 좋을 때 그때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이벤트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신나니까 좀 자제해주세요. 자주면 퀴즈를 낼 테니까 제 퀴즈에 정답이 있고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맞추신 분에게 제가 사인했는데 드릴게요. 연예인들 중에 저와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해진. 유해진. 정답. 송중기.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송중기, 차은우, 유해진 내가 무조건 든다. 송중기, 차은우 내가 듣고 싶은 답이고 유해진의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앞에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전 회사에서 회사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사장님이 김혜수 씨는 잘 지내요? 그때 김혜수 씨를 한참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소리는 되게 김동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까지 유해진 닮은 분을 만났어요. 홍정석 선생님. 그래서 내가 보스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고요. 네. 한국에 없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해외에는 치매 마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외 치매 마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치매 안심 마을, 치매 보증 마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치매를 알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들인데 현재 여기 있는 메인 화면에 사진은 프랑스죠. 프랑스에 있는 랑드 알츠하이머 마을인데 굉장히 살고 싶은 곳이에요. 살고 싶은 곳이면서도 그동안 살아온 삶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번에 다문화 뉴스는 20년 전에 제가 나왔던 KBS 뉴스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돌봄 당사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 말에 광장생 일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뇌출혈이 바로 식물인간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온 상태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에서 한 6개월 있다가 그 당시에는 장기노인 요양보험제도 있기 전이었어요. 1997년, 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중환자를 집에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집에 모시고 와서 의식만 돌아오지 않았을 뿐 너무 좋아했었어요. 폐경이 있었는데 생리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3시간씩 모여시켜드리고 그리고 저 석션이랑 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계속 석션기 돌리고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멀쩡하게 화장하고 누워있는데 그 수는 개뻥이고 옆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사를 쓸 때 어머님이 뇌질환의 뇌출혈이고 치매는 아니지만 사실 치매 환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식물인간이 되시거든요. 치매도 마지막에 식물인간이 되고 그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20년 동안 돌본 그 마음으로 제가 디멘시아 뉴스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돌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승경 기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한국장님 기사에는 사람이 보여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신승경 기사님 너무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고 8년을 제가 해서 12년은 요양병원을 1년에 한 곳씩 옮겨다니면서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집에서 간호한 그 스킬과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옮겨다녀야 됐고 2017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제가 소셜벤처 아이디어 대회에 뇌질환 중환자 가족을 돌보는 아이템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그 가족을 돌보는 아이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로 소셜벤처 아이디어 대회에서 최우상을 받고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뇌질환 환자 가족을 돌보는 컨설팅하는 실버 임팩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막상 치매를 돌보기 위한 치매 가족을 위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치매 보호자들도 치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치매라는 질병을 겪게 된다면 질병을 겪기 전에 치매가 어떤 병인지 팟캐스트로 알려주자 그래서 유경 선생님 모시고 저희 상업 동료인 이 강태호 이사님은 어머님이 12년 동안 치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난청으로 시작했다가 우울증성 치매로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악화된 이유는 초기에 대응을 못하고 치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창업 동료가 되어서 치매 인식에서 팟캐스트를 했는데 이 팟캐스트를 2018년에 하면서 전문가 패널로 모신 분이 홍명석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으로 이번에 치매가 처음이라는 책을 제가 기획하게 되었고 저희 출판사에서 내겠습니다. 그때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이벤트 중에 성공했던 게 치매 가족 치유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루하루 그 치매 보호자로 살아가는 수를 모아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정신과 선생님이 모셔서 치매가 어떤 병인지 보호자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 콘서트가 잘 돼서 금천구에서 요청을 받았고 그 돈이원 박물관 마을에서도 치매 가족 치유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맞벌이 부모님 밑에 자라다가 할머니 손에 켰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모르겠다. 공동여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상담을 의뢰와서 상담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먼저 그 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밝게 희망차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현실인식과 앞으로의 정보, 방법, 국가정책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디멘시아 뉴스에 22년 전에 국장으로 들어와서 편집국에서 기사 쓰는 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표했던 8년의 이야기를 2004년에 책을 냈는데 작년에 이제 20년 만에 어머니가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내서 전체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뒤에 있어요. 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치매를 겪습니다. 그래서 짧게 겪든 길게 겪든. 근데 우리나라의 치매 보험은 가족 희생 중심의 고통스러운 구조예요. 치매 보호자가 가족이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치매 정보의 오류, 치매라는 병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치매 발병 전에는 관심이 없고 발병 후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홍명석 팀장님 1차 북콘서트를 저희 디멘시아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질의응답 시간에 제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1시간도 모자라는 거 아니라 지금 20분 정도에 빨리 맞춰야 돼가지고 그때 엄마가 약사이고 그 인텔리였는데 남편이 아버지의 치매를 집에서 가둬놓고 약도 막 본인이 막 가져서 먹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딸이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막상 가족 안에 치매가 들어가서 증상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도 가장 안 좋은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 마을은 그런 문제들의 종합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이 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 살고 싶다. 그걸 이제 현실화한 것이죠.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주요 선진국은 치매환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항체 치료제들은 주사 한 방에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싸요. 근데 그 약들이 우리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도와주는 약이 아니에요. 치매 진행을 한 6개월 정도 27% 지연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거나 치매를 근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해법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그 치매인을 그 치매 케어학계에서는 환자란 말보다 치매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치매인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질병 이전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똑같은 인간을 보는 철학을 만들었고 노년의 한 장면으로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치매,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치매 거기에 대한 친화적인 솔루션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치매 마을은 시설이 아니라 삶의 공간입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연대 간호대학에서 열린 한국노인간호학회 시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치매 쪽에 강의하시는 분이 그 치매 마을을 보시더라고요. 그 포그백 마을을 들어갔다. 근데 또 하나의 뭐 유랑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국내에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세계 각국의 주요 치매 마을을 썼는데 한 번도 그 마을에 적은 적 없습니다. 근데 밑에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와고 있었냐고, 그런 말은 되게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건축한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사진과 그 건축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가지고 유럽의 건축 해설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썼고, 그리고 내가 치매 가족이라면 생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썼는데,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랑드 알츠하이머 첫 번째 얘가 쓴 프랑스에 있는 치매 마을인데, 전혀 사람들이 그 치매 환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쇼핑하고 그룹 활동하고 미용실 와서 머리 다듬고 가정식 밥을 먹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오히려 이 마을 안에서 더 즐겁게 사는 그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국에 없는 마을을 제가 12편을 최근에 썼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마을 쓰다가 초기 CEO인 네덜란드 호구백보다 프랑스 랑드 알츠하이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 캐나다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스코틀랜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이 호구백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든 마을들, 최근에는 치매 케어학회에서 알게 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을처럼 있는 그림소리까지 12편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 호구백부터 쓸까 하다가 가장 최근에 오픈된, 코로나 기간에 오픈된 프랑스 랑드 알츠하이머를 첫 편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이게 있는데 찾는 거는 치매는 아니에요. 건망증이 치매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힌트를 줘서 기억나면은 건망증이고 기억 안 나면 치매, 그런 거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MCI나 전부인지장이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힌트를 줄 때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치매 강사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자, 프랑스 랑드 알츠하이머는 그 지자체 주지사가 네덜란드 호구백 마을을 보고 이런 마을을 우리 프랑스에도 우리 마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랑드 마을에 만들었습니다. 호구백 마을을 참조했고요. 281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들었습니다. 2014년에 제안해서 2020년에 오픈했습니다. 7년 동안 준비했고, 이 안에는 한 120명의 입주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120명의 자원봉사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마을이 하나의 치매를 돌보기에 좋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3시간 됩니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들은 도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한번 면회하기 힘든데, 여기 제가 말하는 치매 마을들은 다 도시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어린이 시설도 들어가 있어서 노인들만 모여있는 시설이 아니라 세대들이 아울러지는 그런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랑드 알츠하이머는 그래서 치매 환자로만 구성된 주민, 이 정신들은 사실 호구백 마을에서 나온 이건 시설이 아니라 마을이다. 치매 이전의 삶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치매 이전에 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면 이 안에서 미술 교사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자기가 뭐 즐기고 있는 취미나 기호를 그대로 유지해서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일상 회복이 중요하고, 그 마을 안에는 쇼핑, 극장, 카페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립되고 치매로 인해서 뭔가 격리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 마을도 전통적인 자기가 살아왔던 마을의 중요한, 프랑스에는 중앙 광장이라는 건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도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친환경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은 햇빛이 잘 들고 자연광을 자주 받을 수 있고 자연이 풍부한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병원 같은 상태의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랑드의 철학은 본인이 이제 약물 처방을 받고 있는 분도 이 안에서는 약물을 줄여가다가 약물을 안 쓸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리듬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를 연구했을 때 본인의 삶의 리듬이 계속 이어져야만 그 치매 증상이 중등도로 높아지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전 세계의 학계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악, 예술, 원의 운동으로 인지해보 작업하고, 그래서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원의 정원치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지 자극에 좋다는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소자와 제공과 자공 1대1대, 그러니까 120명의 입소자, 120명의 직업, 120명의 자공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호사나 의사 옷을 입지 않고 마을 주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센터를 보면은 다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가보면 요리아이 요양원이나 분수비 보면 특별히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유니폼 안 입으면은 건강보험공단 심사에서도 탈락돼요. 근데 진짜 치매인들이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여기는 의사들이 깡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심각하게 되는 게 어떤 곳에 보내놓고 가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 마을에 이제 그 자기 부모나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랑베의 철학은 리빙랩으로서 그 안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나아지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그 마을을 만들어 놓고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랑드라든지 전 세계 치매 마을을 퍼뜨린 효시인 호그백 마을, 2009년에 그냥 호그백 마을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호그백 마을은 한 그 이본관 아메롱제입니다는 이름 되게 어려운데 이본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 케어 매니저였는데 어느 날 자기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끼리 우리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여기서 살 수 있겠어 했는데 아무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설립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요양시설에 근무할 때 그게 호구백에 있는 요양원이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시설보다 마을에서 지내고 싶다는 그런 포인트를 찾았고 그리고 사회의 일부로서 그런 사교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 그런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호구백 네덜란드를 먼저 얘기하면 네덜란드는 노인 돌봄에서 세계 최초의 수시가 많아요.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카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주 보이 얘기하고 호스트가 거기에 대한 정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거를 1997년에 시작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기에서 이제 빅카페, 치매 카페 얘기를 2000년이 2017년 그쯤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작했고 호구백 마을이 시작했고 여기서는 치료라는 말 안 써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쓰지만 음악을 즐기는 삶, 미술을 즐기는 삶. 그래서 인생의 삶의 연장선으로 보죠. 환자를 거주자로서 존중하고 병원이 아닌 집, 평상봉 깊은 직원이 호구백 마을에서 치매 마을의 기본적인 테마이고 중증 치매 환자 188명이 27채 주택에 입주했는데 각자의 이전의 사생활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에 지내는 사람들 보면 치매 환자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리고 쇼핑을 할 때 계산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덜했거나 계산을 들어가면 본인 계좌로 넣어요. 본인 계좌로 빼고 그리고 입소 비용이 80만 원에서 400만 원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최하 8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내고 있는데 현재 네덜란드의 노인 연금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평범한 다른 치매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비싸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7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서 그 이전에 본인에 맞는 그런 주거 형태와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에 지낼 수 있고 각자 그 치매에 걸리기 전에 그 취향을 고려한 그래서 지낼 수 있는 마을이 호구백 마을입니다. 호구백의 핵심은 돌봄을 따로 떼어내지 않고 그 마을 안에서 돌봄이 녹아 들어가 있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은 굉장히 최소화로 개입해서 여기도 약물보다는 가드닝, 차마시기, 대화, 자율활동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까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치매 교육은 크게 3가지예요.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 환자와의 소통법, 그리고 특별한 어떤 PTSD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 그런 교육을 슈퍼마켓 직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은 매일매일 이렇게 춤추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사교활동, 댄스 활동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평생 농장일 하면서 하루 한같이 점심시간에 피는 담배를 한곡을 들으신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을에서 본인이 농장일 할 수 있도록 배려받으면서 매일 그 한가지 담배를 누리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덴마크 스탠모르 그루트 마을은 2016년에 여기도 역시 호구백 마을을 보고 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네. 몇 분 내로 할까요? 제가 줄이면 돼서 네. 50분 제가. 덴마크의 스탠모르 그루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이 마을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걸려서 이 스탠모르 마을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 마을에 소속되지 않는 지역 거점의 주민들이 이 스탠모르 안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합니다. 스탠모르 그루트의 철학은 절대 개인을 부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의 삶을 중요하는데 그 덴마크는 굉장히 노인법이 발달해서 1980년에 요양을 신규 건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치매인이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인주택을, 실버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지금 자유가 배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배해를 위해서 한국처럼 관리하고 가둬놓고 문장공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놔둬라다. 그래서 여기는 길을 잃어버리는 치매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이 보시면 한 분은 치매 환자고 한 분은 지역 그 스탠보로 마을의 그 자원봉사자입니다. 정기적으로 마을 밖에 나와서 자전거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바깥에 나오고 싶고 또 마을이라는 간편하게 특별히 없는 치매 마을이고 거기서 개별적인 생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의료와 돌봄 시스템 잘 잡혀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 적응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그 안 됐던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이 스탠보로 이야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몽사시는 지역 포괄케어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치매 정책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치매 플랜은 총 6번 바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0년 이후에 골드 플랜형이 있고 2010년 이후에 오렌지 플랜형이 있는데 오렌지는 그 치매 서포터가 4.87 색깔이 오렌지색이었어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희망찬. 홍명 선생님이 책 만들 때 제가 내지 별색을 오렌지색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그걸 오렌지색으로 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 유연한 6번 바꾼 치매 정책의 그 본부장이 누구냐? 우리나라 같은 누가 본부장이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 과장이라고 있어요. 일본은 총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뻗어가고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굉장히 그 전략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오무타시라는 마을은 2차 세계대전인데 탄광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두 번째로 급속히 고령화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여기 일본 정부가 있는데 제가 일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도쿄에 스가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가라시가 원래 형무소였거든요. 근데 노인치나 상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이제 뭔가 이제 좀 폐쇄되고 좀 정말 낙후된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재개발하는 그 능력이 좀 탁월한데 이 오모타시는 그래서 폐탄광 마을로 노령화가 바뀌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27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도시 전체가 치매 친화 마을로 하면서 축제를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깨끗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라 아예 도시가 치매 친화 마을을 바꾸면서 뭘 했냐면 지역 주민 전체가 치매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모의 훈련을 그 단위는 초등학교 단위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 경찰, 의료진, 보건소, 치매 그 전문 요원들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치매 인식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 거리에서 치매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매년 10월에 1년에 한 번씩 이 도시 전체가 실종 대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치매 어른 역할을 맡은 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그게 마을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치매 교육이 있는데 저도 이제 구청에서 하는 기업 친구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가서 4시간마다 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 오무타시의 치매 교육은 2년간 400시간을 넘게 받아야지 인식된 코디네이터이죠. 그래서 저 교육 속에서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치매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치매 안심벨트가 되는 곳이죠. 스코틀랜드 머더웰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4개 연방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영국이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 중에 치매 정책을 가장 먼저 한 곳이 스코틀랜드. 왜냐하면 가장 노령화가 빠르게 심하게 됐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머더웰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되면 치매 환자를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이제 마음껏 다니면서 구입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험공단, 정부 관계자와 그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디멘시아 프렌들리 커뮤니티라는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점원들, 가게들, 모든 가게들이 이 마크를 따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 인식을 개선하고 저 마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치매 환자가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미국은 디즈니랜드에 나와요. 미국은 디즈니랜드에 나라답게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글랜너 타운스퀘어라고. 이 테마파크를 만든 사람은 37년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 분인데 이분의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어느 날 그 경제를 배우는 체험을 해요. 우체국, 은행 뭐 이런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경제 시설을 배우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체험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글렌 타운스퀘어의 특징은 현재 미국의 80세가 된 사람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치매 환자는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에서 굉장히 고달픈 상황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치매 환자들은 감정은 굉장히 남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분이 막 폭력적이 되고 있어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가장 정신적으로 기억이 남고 활발했던 데가 언제냐면 10대부터 30대.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그때 시대를 재현하는 거예요. 미국의 1950, 60년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치매 가족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너무 좋았어요. 자기 옛날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상용품으로 현재의 감정도 다스려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비의료적 돌봄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곳이 미국 글렌너 타운스퀘어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가 와서 비약물적으로 효과를 얻고 그리고 일종의 데이케어 센터로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환자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치료보다는 공감해주고 감정보다는 회상을 통해서 함께 과거에 들어가서 돌보아주는 있어요. 글렌 타운스퀘어와의 실제 홍보 영상을 발굴해 왔는데 그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건강한 어르신들이 테마파크에서 놀러 온 것처럼 하는 효과로 여러 가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이제 그룬투비는 이 마을을 설립한 분이 어렸을 때 덴마크에서 자라서 이 그룬투비가 덴마크의 북부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교육자인데 그분의 철학을 가져와서 만든 단지형 공동체입니다. 일본의 아파트 단지를 사가지고 그 단지 안에서 치매 환자, 이주자, 돌봄 직원, 자원봉사자 함께 거주하고 다기랑 복합 돌봄시설로 약물 없이 자립적 삶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을 세워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혈연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인 거죠. 현대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본 그 영화 감독 중에 갑자기 이제 가족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위한 가족, 또 내가 보살펴야 되는 가족으로 인식이 전환되면 이런 그룬투비 같은 모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는 마을 안에 옆집에 숫자까지 다 알고 있을 때는 그 집의 어르신이 그때는 치매 말보다 노망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걸리셨대 그러면 대회하고 있으면 어르신 왜 나와 계세요 하고 돌아보고 근데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불가능하죠. 옆집이랑 인사도 안 하고 윗집이라는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기만 하고 여러 번 이사 다니고 이사해도 내가 왔는지 모르고 그런 쪽에서는 일단 공동체형 어떤 치매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그룬투비는 아주 이상적으로 그런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치매 마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주민으로 되어요. 그리고 삶의 믿음, 취향,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약물이 아니라 비약물적으로 일상을 돌봐주는 형태로 심지어 안정감을 주고 지역사업과 연계되어서 사회적 연대 기반이 구성되고 도시적 구성이 좋습니다. 한국의 치매 돌봄은 여전히 병원과 유사한 시설 중심의 필수적 구조고 그리고 케어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스스로 공부하고 집에서 케어해야지 요양시설을 가야지 요양병원 가야지 판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고충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도 치매인의 삶의 질보다는 안정과 관리에 중점되어서 신체 억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저렇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식사를 그냥 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단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중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죠. 자, 이게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라서 네. 용산구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치매만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용산구에서 양주시 백서북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했던 그 정책의 설계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2018년에 국비 47억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 2019년에 설계도면 아까도로 확장했고 20년에 착공을 준비했습니다. 22년에 양주시가 왜 용산구 치매마을 우리 마을에 사느냐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양주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공식적으로 사원 부산을 선포했고 보조금 반환 절차를 도입하면서 여기는 체육시설, 캠핑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호구의 프로젝트 비슷하게 치매 안심마을, 중간에 안심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 그 마을이 치매 안심마을로서 하고 있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프로그램 한두 개 하면서 뭔가 정부로부터 그 지원 사업에 이름 올리고 현판만 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치매 마을이죠. 진짜 치매 돌봄은 이런 타이틀링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치매가 어떤 병인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약에만 목도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해법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조차도 무시당하고 있고 그저 우리 가족 안에 치매 환자가 없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마지막 삶을 어떤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 병원 같은 시설인지 아니면 이런 마을에서 나의 개성이 존중하는 곳인지 여기는 덴마크 스펙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야외 카페 공간이 여기다 치매 환자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마을에서 보내는 삶을 상상한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 가족 안에 치매가 들어오기 전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치매 어른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지 그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